모래 자체가 여기 있는 모래는 다 입자 자체가 동글동글해요. 여기 오시게 되면 그래서 모래시계들도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유가 그 모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사막 투어에 가시게 되면 모래가 한데 왕의 지분율이 제일 높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계 투자 자본들이 들어온 건 아니고 외국계 투자 건설 회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공식적으로는 쌍용이 건설은 로얄 팜 아틀란티스라는 목함 리조트. 나도 모르게 어깨가 싹 올라가죠. 저거는 100% 수입으로 돈으로 만들어진 인공섬이다. 스케일이 워낙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서 너무 비현실적이다 막 그러시는데 뭐 빌라들 다 사실 분들 예약하셨으니까 업자는 이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실 거예요? 하신다며요. 자, 지금 오늘 날씨가 되게 좋은데 여기 연간 강수량이 100mm가 채 안 오는 곳입니다. 조경을 쭉 다 해놨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물을 도대체 어떻게 줄까요? 지금 드시는 물도 마찬가지고 호텔에서 쓰셨던 물 있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뭐 필요하세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오아시스를 만나지 않으면 사실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현재 와서 지금 두바이 잘 사는 도시 국가들은 이 물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 유엔은요. 어떤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더니 돈 많으니까 사오겠지 막 이러시는데, 아무리 그래도 호텔에서 쓰시는 물이라든가 지금 드시는 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호텔에서 쓰시던 물도 다 100%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을 담수화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물 부족 국가예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적으로 수치상으로 43%가 넘는 국가들이 물 부족으로 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40년이 되게 되면 68%가 넘는 국가들이 결국은 물 부족으로 시달리는데, 강호수 다 말라버리면 전 지구상에 남은 물 뭐가 있어요? 바닷물밖에 없어요. 지금 드시는 UAE에서 드셨던 물들, 쓰시던 물은요 99.9% 누가 담수화, 정수화하냐면 어느 기업체일까요? 두산입니다. 공부하고 오셨네.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젊은 분들은 주식을 찾아봐. 얼마짜리지? 말이죠. 그러면 0.01%는 누가 할까요? 이런 얘기 해드리면 일본 놈들이 하겠지 그러시는데, 우리나라 기업체인 효성이 하고 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올라오실 때 큰 탱크 보셨나요? 그게 담수화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바닷물을 담수화하는 기능이 사실은 기술이 전 세계 최강입니다. 앞으로 두산이란 효성이란 기업이 어떻게 될지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기업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무역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금융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관광업에 투자를 한 지가 사실 20년 정도가 됐는데, 무역으로 사실 시작한 지는 40년이 넘은 곳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주된 산업이 석유로 알고 계시는데, 석유가 그렇게 전 세계 매장량의 5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지하는 GFP라고 하잖아요. 거기서는 1%밖에 안 돼요. 생산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무역으로 벌어들이는 건 몇 % 정도 될까요? 나야 모르지, 우리나라도 아닌데, 그쵸? 17% 정도 되는데, 그리고 금융으로 벌어들이는 건 20% 정도 됩니다. 관광으로 벌어들이는 건 관광의 대국이라고 얘기하고 럭셔리 관광의 종착역의 두바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몇 % 벌을까요? 채 20%가 안 돼요. 공식적으로 두바이 아니 UAE 정부에서 밝히고 있진 않지만 사실은 이 친구들의 주된 산업은 사실상 뭐냐면 머니 런더링입니다. 돈 세탁, 페이퍼 컴퍼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쪽 지역은 아니지만 제벨알이라고 항구 쪽에 있어요. 중동에서 가장 크고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무역 항구가 있거든요. 그쪽에 우리나라 기업체는 알고 계시는 기업체부터 모르는 기업체까지 1,400개 기업체가 우리나라가 다 들어와 있어요. 외국계 기업체들 관세, 세금, 외국인 소유권 100% 인정해주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이 돌아요? 돈이 많이 들겠죠. 공식적으로 벌어들인 수익 자체는 사실상 돈 세탁이 사실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사실 오픈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뭐 관광업, 금융업, 물론 여기 두바이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 특수한 성공적인 모델로 꼽히는 도시국가로 성장을 했지만 사실은 탈석유화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관세도 많이 매기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원전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이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했던 도시국가인데 그러다가 이 중동이 다시 조금 등한시됐잖아요. 근데 될 놈들은 된다고 또 우크라이나가 팡 터져가지고 그죠? 석유값이 다시 폭등하면서 중동이 다시 주목받게 되기도 했었는데 영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총리도 와서 여기 머리 숙이고 석유 달라 그랬잖아요. 바이든도 여기다 추출량 조금 더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아, 관심 없어요? 다 여기 UAE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바이에서 두바이 유라고 하잖아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제베알리 항구에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두바이는 지금 석유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쪽 두바이에 있는 제베알리라는 항구 쪽에서 석유가 나가기 때문에 여기 두바이 유라고 표기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좀 특별한 대접을 많이 받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기가 막히게 좋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50도가 넘어가면요 섭씨기온이 체감기온은 60도가 훨씬 넘어가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기업체 행사들을 많이 하다 보면 예전에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지금은 우리가 파란색 여권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쵸? 이 초록색 여권 하나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이렇게 접대받고 다니신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가 여권 파워가 몇 인지는 아세요? 2위에요. 2위. 1위는 어딜까요? 다들 미국이라고 생각하시죠? 왜? 1위는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는 북한 가잖아요. 자, 우리나라가 사실 이러한 아무것도 자원 하나라고는 못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인적 자원 하나밖에 없잖아요. 저희 아버님들의 희생과 어머님들의 여러 가지 희생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자원에서 지금 현지 노동자들 여기 에미라티라고 얘기하는 자국민은 11.8%밖에 안 돼요. 나머지 88%는 저 같은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지금은 파키스탄, 인도계 친구들이 현장에서 일하지만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도 중동, 특히 이 더운 나라에 오셔서 달러를 벌어왔던 우리 아버님 세대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대접받고 다닐 턱이 없어요. 이런 얘기 해드리면 꼰대 같다고 젊은 분들은 좀 싫어하지만 오늘은 날씨가 잘 좋아서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은 행사를 하다 보면 다 우세요. 아무것도 없는 이 사막 도시에다가 그쵸? 이렇게 해놨다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구역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섬인 아름다운 팜 주메라 인공섬을 보셨다면 두 번째 섹션인 저희가 구도시로 넘어가기 전에 포함된 일정에 포함된 건물 설명을 이제 드릴 건데 오른쪽에 이제 신시가지 우리가 얘기하는 다운타운을 지나서 구시가지로 넘어가기 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긴 스카이라인 특히 여기 건물을 법적으로 사실은 건축법상 똑같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카이라인이 좀 우리나라 아파트 형태의 주거 공간보단 좀 더 다채롭게 보여집니다. 아까 우리 전망대 올라가서 다 보셨잖아요. 그나마 똑같은 건물을 짓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그나마 층수라도 좀 다르게 지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쌍둥이 빌딩 형태가 여기 딱 한 군데가 있는데 에메레이츠 타워라는 빌딩이 있습니다. 하나는 355m 벨기에 베식스라는 건설회사에서 지었고요. 여기 건물 형태는 호텔 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복합 형태예요. 우리나라 따지면 주상복합이라고 하잖아요. 밑에 상가하고 뭐 사무실도 쓰고 주거 공간으로 쓰는 것처럼 호텔 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건물들은 다 복합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355m 이렇게 만년필 펜총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따가 저녁에 지나가다고 사막 투어 하실 때도 반대편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고요. 어쨌든 355m 하나는 복합 건물의 에메레츠 타워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는 낮은 건물이에요. 52층인데 총수가 309m짜리 에메레츠 타워 호텔입니다. 그 호텔은 우리나라 쌍용 건설에서 지은 건데요.
조금 높낮이만 좀 틀린 거예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객실이 40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10%가 스위트룸인데 우리는 이제 여행 와서 참 종교적인 거, 문화적인 거 잘 뭐랄까요? 종교적인 거 접하기가 좀 어렵지만 여기도 철저하게 무슬림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그 호텔은요 5성급 호텔이긴 하지만 레이디스 플로어라고 핑크 칸이 따로 있어요. 이제 그 층에는 어메니티라고 하는 뭐 로션이라든가 이거 호텔 측에서 제공해야 되는 거를 다 명품으로 다 깔아놨어요. 여성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층이 따로 있는 5성급 호텔인 에메리츠 타워 호텔, 우리나라 쌍용건설에서 지은 겁니다. 그 뒤에 보시면 시커먼 건물이 하나 보이실 건데 그게 DIFC라고 하는 두바이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국제금융센터. 왜요? 우리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금융사들하고 두바이 정부하고 연합해서 이렇게 관광업에 투자해서 성공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빌딩이라 보여드리는 거고요. 아까 성격 급하셔가지고 지나가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스테인리스 스틸로 지어진 도너츠 모양의 건물 가운데 빵 뚫려져 있는 거 보셨어요? 이게 미래박물관입니다. 앞으로 여기도 이제 살 수 있는 먹거리들을 많이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미래 문제들, 뭐 식량이라든가 안보라든가 인간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기가 선두적인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는 의미에서 작년에 3월 31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미래박물관을 하나 개관을 했어요. 근데 특이한 게 그 건물 자체가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겁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스틸이 비가 오거나 그렇게 되면 녹슬 수 있잖아요. 그래서 16개 단계 특수 공정을 거쳐가지고 외부에서 조립한 100% 스테인리스 건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층부터 5층까지 일반 과학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6층부터 7층까지는 일반 과학자들이 모여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포럼하는 포럼 장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전에 여기도 여행이지 교원 상품도 그 미래 박물관을 선택으로 볼 수 있게 상품으로 넣어놨다가, 우리나라도 과학관 잘 돼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중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들처럼 공부를 하러 오는 게 아니라 관광을 하러 오는 부분이어서 실제적으로 지금은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건물의 외관이 사실 멋있죠. 그게 팩트긴 하죠. 그래서 3만 평 대지 위에다가 잔디밭 위에다가 어쨌든 미래로 통과하는 문을 상징하는 건물을 하나 요번에 지었습니다. 저녁에 불이 들어오면 되게 멋있어요. 그나마 조금 일반 전시실에서 볼만한 거는 앞으로 없어지는 유전자들 있잖아요. 그런 식물, 동물들 유전자를 모아놓은 아마존과는 조금 유명한 부분들이 있는데 나머지는 크게 이렇게 볼 게 없더라고요. 자, 이제 다운타운이 시작되는 고층 빌딩, 300m가 넘는 빌딩들이 시작하는 다운타운입니다. 여기를 지나서 저희가 구도시 먼저 보고요. 식사, 점심 식사까지 구도시에서 하신 다음에 저희가 두바이 몰에 위치하고 있는 저희가 버지 칼리파에서 두바이 몰도 들어보시게끔 자유시간을 드릴 거예요. 졸리시죠? 자, 위에 보시면 고가가 하나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저 고가는 뭘까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해저 터널 지나갔잖아요. 왜요? 그 모래 자체가 쌓여지지 않는, 이렇게 파내면 파낼수록 계속 무너지기 때문에 해저 터널을 사실상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진짜 불가능한 일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긴 대중교통이 있겠죠. 물론 택시비도 버스비도 비싸긴 하지만 대중교통 중에서 여기 경전철이라고 하는 메트로입니다. 왜요? 지하를 파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5개 교량, 5개 칸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칸은 일반 칸이 아니라 골드 칸이라서 일반 요금보다 30% 비싸고요. 두 번째는 핑크 칸이라고 해서 여성들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만 탈 수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칸은 일반 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관광객들은 종종 타시긴 하는데 저희같이 현지에서 사는 사람들은 잘 안 타요. 이유가 뭐냐면 접근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팬데믹 이전에 2018년도에 우리나라 한국 지하철 공사에 와서 환승 시스템을 조금 배워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건물 위주로 해서 연결 통로를 조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는 건물들이 다 대부분 다 300m 넘는 건물이에요. 지나가시다 보면 지보라 호텔이라고 일정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4성급 호텔 중에서는 가장 높은 호텔이 금색으로 아마 지나가시다가 오른쪽에 보이실 겁니다. 이게 너무 높은 빌딩이 주변에 많으니까 변별력이 좀 떨어져요. 이거 진짜 300m가 넘는 거지. 왜 이렇게 고층 빌딩이 워낙 많으니까요. 지보라 호텔이 오른쪽에 보이시나요? 금색 호텔, 4성급 호텔 중에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텔입니다. 이게 저녁에, 이게 겨울 시즌이 이렇게 되잖아요. 전 두바이가 들썩들썩해요. 오늘 제가 아까 잠깐 뛰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외람되게, 왜냐하면
그 시간을 조금 10분 늦게 가거나 그렇게 되면요 1시간씩 그 전망대에서도 사람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좀 협조해주 눈치 빠르셔서 우리 손님들은 쫙 뛰면서 쫙 해가지고 잘 맞췄는데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30분에서 40분 정도 기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길에서 보내는 거 저 싫다 그랬잖아요. 되게 막히지 않는 길로 기가 막히게 잘 가고 있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자 오른쪽에 보이는 미래박물관 MLS 타워 보시고 뒤에 보이는 시커먼 건물이 금융센터 빌딩이에요. 저 빌딩을 이따가 지나가다 두 번 더 보시긴 할 건데요. 일단 저녁에 공항 가시면 다 쓰러져 주무시긴 하지만 이따가 사막 투어 가실 때 반대편에서도 볼 수가 좀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뭐 쌍둥이 빌딩이라는 개념이잖아요. 하나는 높고 하나는 좀 낮은 개념인데 그래도 우리나라 쌍용에서 지은 거기도 하지만 똑같은 형태의 높낮이가 다른 건물 형태로는 저게 MLS 타워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지상철 설명드리다가 끊겼는데 여기서 조금 졸리시니까 그놈의 별다방 커피 2잔을 걸고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트로 어떤 분들은 사주신다고 그러시는데 됐어요. 제가 사드릴게요. 비싸니까. 자 메트로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특이한 게 하게 되면요 300에서 350불 정도의 벌금이 나요. 돈 40만 원 가까이. 뭘까요? 사진 찍기? 네? 키스! 뭐 그렇게 쉬운 문제로 제가 냈을까요? 예. 졸면 안 돼요.
그리고 말씀드린 신호도 좀 짧기 때문에 조금 많이 빠르게 뛰어가거나 바닥 보지 않으시면 다 걸려서 넘어져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꼭 좀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시장, 향료시장 같이 둘러보시고 거기서 걸어서 오늘은 진짜 제가 100년 된 건물로 진짜 모시고 갈 거예요. 일한 사람이 위탁해서 지금 식당으로 레노베이션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곳인데요. 오늘 거기 한국 주방장님이 예전에 오셔가지고 한국 요리를 좀 가르쳐 드렸어요. 곰탕을 점심으로 드릴 건데 부침개 하고 해가지고 또 그죠? 감자 뭐 여러 가지 해서 티랑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식사하는 동안 이 차량은 저희를 반대편으로 데리러 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차량이 그냥 차량으로 가셔가지고 금시장 향료시장 쪽으로 돌아보시려고 한다면 교통 체증이 좀 심해요. 이거 구도시 쪽이라서 도로도 잘 돼 있지 않고 해서 아브라함 목선도 체험해 볼 겸 저희가 2대로 나누어서 탑승할 거니까요. 타고 내리실 때 사고 없이 잘 타고 내리시고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해 그릇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초입에서 기념사진 잠깐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금반지 앞에서 사진 찍고 저는 건너편에서 기다릴게요. 이 향료시장은 걸어가면서 보실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보스웰리아 유향 설명드렸는데 그럼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는 뭘까요?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후추요?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요? 뭐 유향 같은 경우는 성서에 나올 줄은 4,000년이 넘었지만 로마에도 많이 나오고만 여러 가지 뭐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왕이 아프면 향 피우는 게 다 유향이잖아요. 가시면 유향 냄새가 엄청 많이 날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 스페인 가신다면서요. 샤프란. 네, 샤프란이요. 섬유유연제 말고요. 꽃술이에요, 꽃술. 네, 수선화처럼 생겼어요. 보라색 꽃인데요. 1kg를 얻으려면 축구장 50개 뭐 심어놔야 돼, 30개 크게 심어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암술하고 수술하고 같이 있어요. 근데 수술 말고 암술이 딱 3가닥이에요. 그거를 사람의 손으로 다 심고 뽑아야 될 때는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건 이란산 샤프란이 제일 비싸죠. 혈액순환에 좋고 노화예방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쪽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짜게 먹잖아요. 날씨가 좀 그렇다 보니까 혈관계 질환, 특히 뭐 혈압이나 이런 혈액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디저트도 많이 먹고요. 스페인 가시면 빠야라는 음식 있잖아요. 쌀을 노랗게 하는 거, 그게 샤프란입니다. 우리나라 요리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거를 또 1kg 사가서